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리의 힘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메일이 도착해서 지금 7시에 이게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고 이걸 찍고 가는데, 내가 한 번에 말하고 가는 거니까 어떻게 잘 나오면 올릴 거고 못 나오면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로 다시 가는 건데, 한번 말을 할게요. 뭐냐면, 와, 이분이 스펙도 진짜 좋고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많이 살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영어 선생들이 재주가 많다니까. 재주가, 이 여자분은 또 미술 쪽으로도 이렇게 재주가 많고 이래가지고 대학원도 나오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각설하고 이제 그 서울은 아니고 대도시 중에 하나에서 이제 영어가는 좀 아파트 촌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공부방을 했다는 거죠. 아파트 하나 아파트 그 촌에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맨 처음서부터 그래도 이렇게 맨 처음에 뭐 친구 소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로는 한 4, 5년 됐다고 하는데, 그분 말로는 이제 4, 5년 됐다고 하고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또 이 선생님이 또 걱정이 뭐냐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지금서부터 내가 말하는 이런 거는 뭐 어떤 지방 뭐 어떤 뭐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할 테니까, 그리고 댓글로 좀 남겨봐요. 선생님들, 이런 경험은 누구나 다 했고, 나는 올해 이런 경험을 했어. 나도 올해 이런 경험을 작년 말서부터 이런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선생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 이런 그 강사나 이런 그 교육업에 몸 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해봤던 했음직한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 이런 일은 선생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내 이야기가, 내 스토리가 또 공유될까 뭐 걱정이에요. 뭐 이러는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골자는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옛날 내가 수지 시절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공부방처럼 이제 했는데, 이제 중고등부를 이제 가르치는데 고등부가 더 많다 이거죠. 그리고 고등부가 더 많아서 이제 좋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10학교를 가르쳤대요. 10학교를. 학생이 10명인데 10학교를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학교당 한 명씩 들어왔다는 거지. 이건 진짜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 말에 따르면 월화수목 금토일 일했고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 와중에 또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뭐 그런 일도 겪었고 이제 이런데, 중요한 건 이제 약간 우환이 시작된 거지. 왜 옛날에 나하고 이렇게 스토리가 똑같냐. 와, 참 이랬는데, 이제 다시 누가 돌아가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공부방을 하다가 이제 주위에서 알게 된 어떤 다른 학원 선생, 그 학원 선생이 자기의 자녀분들을 이 학원에, 이 공부방에 넣으면서 그 학원의 다른 그 학생들도 따라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어떤 학원을 하는 선생이 자기의 자식을 이 학원에 넣으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학원에 있는 많은 다른 그 학생들도 같이 딸려 이제 온 거예요. 좀 얘기를 잘 해줘서.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내가 봤을 때는 일단 고등부가 너무나 겹쳐지는 학교 없이 다 다르게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집중력이 분산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 체력적으로 이게 커버가 안 되면 나중에는 진짜 이게 100%
완벽한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100% 이렇게 만족할 만큼 이렇게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당연하지. 한두 학교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비시키는 거하고 10학교 이상을 따로따로 준비시키는 거하고 이게 되겠어요, 집중력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달 다니고 시험 보고 애들이 쭉 나가는데 그 들어왔던 애들 몰고 들어왔던 그 선생의 자녀가 나가면서 그 자녀 그 선생이 끌고 들어왔던 애들도 모조리 휩쓸려 나가는, 예, 주식으로 따지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반짝 그 주식 용어가 뭐였죠? 아무튼 예, 작전주처럼 쫙 들어왔다가 쫙 빠져버리는 썰물처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는 이런 그 일까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지금 너무너무 그 몸도 마음도 지치셨는데, 그러니까 이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치셨는데 이 선생님은 재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이 마음 같지는 않아요. 예. 선생님 아직 30대지만 30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나 과로를 했고,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중등부를 좀 더 강화하고 고등부는 뭐 내신을 봐주는 학교는 2학교 정도로만 줄이겠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옆으로 이제 내년 정도에 이사를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 관한 것만 봐주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랜을 짜서 저한테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몸이 안 된다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예전에 했던 실수를 다시 이제 반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옆으로 가서 하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대위를 해주면 되니까 그냥 노동력이 한 10분의 1로 줄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게 되면요, 중등부가 안 옵니다. 그 고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런 학원은 중등부가 없어요. 그냥 거의 안 와요. 그냥 고등부만 하게 되어 있고, 고등부만 오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고등학교 옆에서 그 학교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학원들은 거의 내신을 엄청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신을 해주기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류의 학원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 학교를 타겟으로 그런 류의 학원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류의 학원은 시험 대비 이용으로 애들이 다니기 때문에 방학 때는, 사실 방학 때가 피크여야 하는데 방학 때는 오히려 애들이 없어요. 어차피 애들이 내신을 목적으로 그런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만약에 내신을 목적으로 아닌, 그래서 아무리 내신을 100점을 맞는다 해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니다가 그만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신은 그 학원만 다니면 100점 맞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을 다녀도 내신 봐주는 학원은 다 100점을 맞아요. 애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어떤 이 학원만 다녀야 된다 뭐 이런 메리트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뭐 학교 옆으로 가는 거 그런 것도 뭐 괜찮긴 하지만 저 같으면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중등부를 좀 더 강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같은 경우는 내신만 봐주는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차라리 수능 대비만 해주는 근데 수능 대비를 해주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거 해주고 2학년 때 2학년 거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2학년이나 혹은 3학년 거 해주고, 그래서 고등부 이거 수업 자체를 짤 때 학년으로 모으지 말고
학년으로 모으지 말고 어차피 선행학습하는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모의고사 수준대로 짜요. 고등학교 1 모의고사 하는 애들, 고등학교 2 모의고사 하는 애들, 고등학교 3 모의고사 하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내신을 만약에 안 봐주면 맨 처음에는 애들이 조금밖에 거의 안 들어오거나 뭐 조금씩 들어올지언정 걔네가 안 나가. 걔네는 어차피 내신은 자기 혼자 해도 잘하는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잘하는 애들이, 좀 굳건한 애들 중심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내신 봐주는 학원은 애들이 100점 맞아도 결국은 안 돼. 그런데 내신은 차라리 안 봐주고 시험 때는 그냥 2주 놀겠다 이래버리면서 좀 높은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거, 막 펩스 막 이런 걸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좀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 애들은, 그러니까 수능을 목표로 하고 또 수능만이 아니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그걸 또 따라가려면 수능 이상의 실력을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고3 모의고사 플러스 뭐 탭스 뭐 이런 식으로 짜서 해줘 버리면 그것도 엄청 좋거든요. 모르겠어. 그 동네 수준을 몰라서 그런데 아무튼 요런 방식이 차라리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 더 먹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몸이 그렇게 건강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면은 이게 몸이 안 따라주면 결국은 100% 완벽 대비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애들은 나가게 되어 있다 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고등학교 옆으로 가는 것도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라면 중등부를 좀 강화하고 고등부는 수능 위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애들이 천천히 들어올지언정 걔네는 한번 들어오면 이제 계속 가는 그런 애들이 이제 될 수가 있다 라는 말을 선생님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과로사로 죽기 쉬운 그런 직종이 2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택시 운전수들하고 강사들이랍니다. 이 두 부류의 그 직업군이 정말 과로사로 죽기 쉬운 그런 직업군이래요. 왜냐하면 하는 만큼 나오니까 욕심이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예전에, 진짜 옛날인데, 예전에 대치동에서 국어 강사가 30대 완전 초반에 국어 강사가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우연히 그 사람이 국어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중요하다 한 게 이제 그 수능에 다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스타급 그런 강사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불려 다니는데 그때 그분이 30대 초반이었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분이 이렇게 1년을 일하다가 과로사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걸 알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했겠어? 그러니까 이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목숨이에요. 선생님의 목숨, 선생님의 웰빙. 부모님까지는 어떻게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 이상의 뭐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을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 자신이 책임지게 내버려 두세요. 이 선생님이 너무 책임의식이 강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선생님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돈보다는 선생님 자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강사 일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애들이 적으면 그만큼 편해진다.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편한 그런 시간도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나는.
애들이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편한 거니까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제 채널이 남들처럼 뭐 애들 100명 모으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그런 채널하고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3, 40대 바짝 걸어서 나중에 골골하면서 병치레 하면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저는 원하는 게 아니라 7, 80대가 되어도 어떤 교육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자기 몸은 자기 생각 같지가 않아요. 자기 뜻과 같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완벽하게 대비를 해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가능하면 뭐 타자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람을 들여서라도 누군가를 좀 알바를 좀 구해서라도 그런 일을 좀 그 사람한테 맡기고, 선생님은 오롯이 가르치는 것만